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강우진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혼자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에 물을 주고 낮에는 마을 어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지만 이렇게 고요한 삶이 찾아오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북 남원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가는 대신 새벽마다 소를 몰고 논으로 나가야 했고 겨우 시간이 날 때는 형들과 함께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어릴 적엔 저도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도 있었지만 가정 형편은 그런 제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광주로 내려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비 오는 날에도 바닥을 닦으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래도 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은 경험이 언젠가 제 삶을 바꿀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 제 삶의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이 찾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광주에서 일하던 중 저는 작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작은 건설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일을 무사히 마치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모아 조그마한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광주 외곽의 허름한 건물 한 켠, 서너 평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의자 2개, 책상 하나, 전화기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품질과 성실 하나만 믿었습니다. 늘 현장에 직접 나가고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일을 맡으면서 제 이름은 광주 지역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지역의 부유층 사이에서도 강우진이 지은 집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그 신뢰는 사업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건설업뿐 아니라 건자재 유통, 부동산 개발로 사업을 넓혀가면서 제 인생은 누구보다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제 인생을 뒤흔드는 커다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뜻밖의 사고로 잃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날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아내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무심코 달려온 차 한 대에 아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도 지키고 싶은 사람 하나를 잃으면 모두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이후로 저는 화려함과 멀어졌습니다. 비싼 옷, 좋은 차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남은 삶을 소박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돈으로 잃어버린 아내를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작은 선행이 제 마음을 조금은 덜 외롭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항상 아들 태준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업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아들, 30을 넘기도록 결혼은커녕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조차 보기 어려웠던 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준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버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버지로서 응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상대 지은과 결혼을 서두르려 했고 아버지인 저는 결혼이란 결코 성급히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한 얼굴로 지은을 이야기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그녀. 명품 매장에서 일하며 트렌드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가능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커질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말입니다.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를 걸치고 지은이 일하는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굳이 비싼 옷을 입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평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고 검정 긴 머리의 지은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지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저를 힐끔 보더니 바로 외면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저를 입구 쪽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일까 싶었지만 그 냉정한 눈빛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매장을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매장에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은이 단순히 바쁜 하루에 치여무심했던 걸까? 아니면 그게 진짜 본성일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 점심시간에 들른다는 근처 카페에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 주변을 관찰하다가 일부러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지은의 옷에 일부러 흘린 것이었죠.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 손이 자꾸 떨려서. 저는 일부러 더 미안한 척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짜증이 난 얼굴로 옷을 털더니 이거 할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못 살 거예요. 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주위 직원들과 함께 저를 깔보는 듯 웃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접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 아들의 평생을 맡길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지은이 집으로 인사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텃밭을 손질하는 척하며 정원에 있었습니다. 태준이 급한 전화를 받으러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은 저를 다시 관리인쯤으로 생각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앞에서는 괜히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이 집 사모님 될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역시 사람은 순간순간의 행동과 말투에서 본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곧 아들이 돌아왔고 저는 태준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하던 아들도 차츰 제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줘. 우리 집에는 더 있을 자리가 없어.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태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스스로 진심을 보고 결단한 것에 뿌듯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은이 떠난 후 집 안은 오랜만에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태준은 방 안에 홀로 한참을 앉아 있더군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태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때로는 큰 상처를 겪어야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되는 법이란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값진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인생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미선 씨가 알려준 소식으로 지은이 명품 매장에서 해고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과의 트러블이 잦았고 결국 명품 매장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진정한 명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인품에서 나온다는 걸 세상이 대신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태준은 놀라울 만큼 변했습니다. 외모나 화려한 이력보다 진심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사업에도 더욱 성실하게 임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겸손하고 진중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용히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과 함께 중요한 계약을 마무리할 때 그의 모습은 더없이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어도 이 회사를 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편 저는 광주의 작은 골목 동네 어르신들에게 3,000원에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식당을 종종 찾았습니다. 거기서 소박한 한 끼를 나누며 기부봉투를 슬쩍 전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이룬 성공과 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보람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작고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겉모습이나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비어 있다면 허상에 불과하고 반대로 아무리 소박해 보여도 그 속에 진심과 따뜻함이 있다면 진짜 명품 인생입니다. 저와 아들은 이 경험을 통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덕분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외모나 물질이 아닌 마음을 보고 사람을 믿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